이제 치석이 되기 전 단계 애들, 치아를 하나하나씩 닦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닦았다고 염두에 두고 닦는 거랑 그냥 닦는 거랑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에털레 서울치과 원장 시트리아 이장욱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아가 이제 소중하잖아요. 자연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치아라는 게 이제 형태를 보면 바깥쪽에 이제 범낭질, 안쪽에 조금 부드러운 상아질, 그리고 이제 안쪽에 신경하고 혈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 부분 나뉘는데, 바깥쪽에 이제 범낭질 부분이 뼈보다 단단할 정도로 되게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으로 우리가 식사도 하고 평생 동안 쓰는 거예요. 근데 충치균이라는 게 되게 독해가지고 당분이 좀 있으면은 그거를 먹으면서 산을 만들어요. 뭐냐면 범낭질이라는 게 되게 단단하긴 하지만 산성이 약해요. 그래서 산성이 정말로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녹이는 거예요, 세균들이. 그래서 야금야금 녹여가지고 세균들이 그 안에 집도 짓고 살고, 그렇게 되면서 안쪽에 상아질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아질은 좀 조직이 부드럽고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 퍼져요. 그래서 속에서 안전하게 세균들은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신경까지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통증이 많이 오는 충치통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뭐 크라운도 씌워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썩지 않았다 그러면 뭐 인레이 같은 걸로 치료도 끝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양치질. 충치가 왜 생겨요?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세균들이 치아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열심히 꼼꼼하게 까먹지 말고,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과에 가면은 꼭 스케일링 하라고 해요. 왜 스케일링 하라고 하지? 나 양치 잘하는데? 잘했으면 치석이 안 생겨야죠. 안 닦이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치아를 녹이는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석을 만드는 세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치아를 녹여가지고 충치를 만드는 길을 가는 거고, 얘들은 뿌리 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뼈가 녹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가 흔들려가지고 빠지게 만드는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랑 풍치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이가 망가지게 만드는 큰 원인인 거죠. 근데 둘 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치아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칫솔이 안 닿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결국은 썩게 만들고 뿌리가 녹게 만들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치실. 왜 중요하냐면은 치아라는 게 칫솔만으로 다 닦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하고 이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칫솔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면이 칫솔은 못 들어가는데 세균들은 다 다니는 크기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다 들어가서 칫솔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닦을 수 있는 게 치실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실을 다 쓰지 않았으면 이의 모든 부분을 닦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실을 쓰고 양치질을 하고,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치아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치아를 닦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아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제 잇몸 쪽으로 내려가서 뼛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양치를 하는데 치아만 닦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닦게 되면은 잇몸하고 치아하고 경계 쪽에 그 부위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럼 놓치면 아까 얘기했죠. 잇몸이 안 좋아지게 하는 세균들이 뿌리 쪽에 들러붙는다고. 걔들이 또 잇몸을 녹여서 내리면 뿌리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안 닦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잇몸은 안 좋아져요. 근데 난 머리만 열심히 닦고 있어. 그러면 어느새 갑자기 뿌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흔들거리는 거죠. 뭐 10년, 20년 지나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들은 양치할 때 잇몸 쪽도 꼼꼼하게 잘 닦아야 되고, 치아도 잘 닦아야 되고, 치아 사이도 잘 치실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치아가 몇 개예요? 위에 14개가 있고, 상리 빼고요. 아래도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성껏 닦아야 되거든요. 시간 뭐 333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333으로 부족해요. 왜냐고 3분 안에 28개를 닦으려고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몇 초밖에 안 되잖아요. 몇 초 안에 이를 꼼꼼하게 바깥쪽, 씹는 쪽, 안쪽,
뭐 잇몸 쪽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꼼꼼히 닦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잘 닦으면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도 솔직히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3번을 그렇게 다 닦는다는 건 좀 힘든 거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그렇게 닦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치석 왜 생기겠어요? 그게 하루 안 닦아서 생겼겠어요? 일주일 안 닦아서 생겼겠어요? 한 달, 2달, 칫솔이 아예 안 닿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 계속 치석들이 자라가지고 정말로 이제 나중 되면은 드물게 치석이 치아면을 다 감싸가지고 브릿지처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를 안 닦겠어요? 설마? 다들 이 안 닦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본인이 열심히 닦았어요. 열심히 안 닦은 것도 아니죠. 아예 안 닦은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 보면은 잇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잇몸을 막 닦으시는데 잇몸 까지고 아프고 안 되죠. 그러니까 치아가 잇몸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 경계 있죠. 고기를 닦으라는 거예요. 잇몸 속에서 치아가 올라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틈새를 닦으라는 거죠. 잇몸 살을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잇몸 살 닦으면 까지고 다쳐가지고 잇몸이 다 꺼져요. 그래서 양치할 때 잇몸 다치게 하면은 뿌리가 드러나게 잇몸이 퇴축되는 원인 중에 큰 게 양치할 때 내가 잇몸을 다치게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잇몸을 다치진 않게, 하지만 잇몸과 치아가 올라오는 그 틈새는 꼼꼼하게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로 얘기하면은 칫솔이 너무 이렇게 모가 거칠고 굵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안 좋아요. 잇몸 쪽으로 닦을 때 잇몸이 다쳐가지고 잇몸이 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부드러운 미세모 중에서도 뭐 억신 것도 있고 되게 부드러운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른 게, 사람들마다 다른 게, 내 손의 힘이 얼마나 세냐, 나이라든가 그 근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칫솔도 종류가 달라져야 되겠죠.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간 칫솔 하면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피가 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피 나는 거는 잠시다, 그걸 이겨내고 닦으면은 결국에 어느 순간 피가 안 난다, 너희 양치질이 지금까지 틀렸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다,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라,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앞뒤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잘 쓰면 피가 안 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치간 칫솔 쓴다고 피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치간 칫솔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이 사이에만 쑤셔 넣으면 피는 계속 날 거예요. 그리고 잇몸은 살은 아파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쓰면 결과론적으로 피가 안 나는 거지, 잘 쓰는 거 관계없이 그냥 쓰기만 한다고 피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실만으로도 충분히 잘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잇몸이 너무 많이 퇴축돼가지고 뿌리가 많이 드러나면 치실만으로 닦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치실과 양치질만으로 닦는 게 좀 충분치가 않고 좀 쉽지가 않아지니까 보조적으로 치간 칫솔까지 써가지고 닦으라고 하는 거지, 치간 칫솔만 쓰면 피 안 날 거야, 이건 약간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사진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석도 좀 많아요. 이도 좀 많이 삐뚤삐뚤하시고 치아도 이제 좀 약간 넙대대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이도 이제 좀 썩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은 이게 뭐 넓은 부분이 썩지 않더라도 요게 아래쪽까지 깊게 썩어 들어가면 우리가 치료를 못하는 범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깝지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석이 들러붙고 잇몸이 염증이 생기고 붓고, 근데 이런 사이를 보시면 치간 칫솔이고 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겹쳐 있는 부분들은 양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상적인 공간이 있어야지 양치를 해도 문제가 없고 몸의 면역력으로 방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분들을 보면 이분은 뭐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가 좀 어두워지긴 했지만 이는 깨끗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뿌리 쪽으로 잇몸이 많이 퇴축됐어요. 이게 왜 퇴축이 되냐?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요만큼 뼈가 놓은 게 아니고 이분은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뿌리 끝에 뼈만 살짝 남아 있어요. 뼈가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충치는 없는데 잇몸 쪽으로 세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치석이 생겨서 야금야금 뼈를 녹여가지고 속으로 망가진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자분이 열심히 닦긴 하셨어요. 열심히 닦아서 오히려 뿌리가 다 파였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푹푹 파인 거예요. 머리는 범상질하고 단단하지만은 뿌리 쪽은 상아지여서 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른 부분들이 치아가 칫솔을 가지고 닦게 되면 이렇게 깎이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 부분이 닦여야 되는데 여기는 안 닦였죠. 안 깎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닦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칫솔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포인트 뭐냐면 이 틈을 닦는 거지 잇몸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칫솔이 두께가 있는데 그러면 딱 이게 일자로 돼 있어서 여기만 싹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고 정답은 없어요. 대신에 요 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여기 그냥 대충 닦아야지 잇몸을 그냥 대충 같이 닦으면 되겠지랑 요 사이 틈새를 내가 닦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닦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틈새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잇몸이 다치지 않고 요 틈새를 공략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일반 칫솔로는 저기 닦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좋아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치석이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치석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잇몸은 깨끗하세요. 이게 왜 그러겠냐고요. 칫솔을 닦는데 여기는 잘 닦았어요. 여기까지 잘 닦았어. 근데 여기를 안 닦으신 거예요. 여기 꺾여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렇게 닦으셔야 하는데 이게 여기를 이렇게 닦으신 거예요. 닦으니까 요 사이는 안 닦였고 여기는 또 잘 닦였고 여기는 이가 많이 겹쳐있지 않으니까 잘 닦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는 또 칫솔이 안 닿은 거죠. 아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닦으셨는데 이쪽은 이가 돌아가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쪽 돌아가 있는 부분이 칫솔이 아예 안 닿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깎았는데 여기는 안 닦으신 거예요. 아예. 칫솔이 아예 안 닿은 부분이에요. 여기는. 저게 치석인가요? 네, 치석하고 위에 치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석이 되기 전 단계 애들. 치아를 하나하나씩 닦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를 하나씩 꼼꼼하게 닦았다고 염두에 두고 닦는 거랑 그냥 닦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는 집에서 최대한 내가 치아를 하나씩 양치질을 하고 치질 쓴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관리해 주시는 거고 치과 가서는 이제 체크 받는 거죠. 만약에 뭐 부족하면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스타트. 그럼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해보고 부족하다 했던 부분을 더 닦으려고 노력하고 귀찮더라도 해야 돼요. 내 치아잖아요. 이거 망가지면 대체품 없어요. 대체품 저희가 해드리긴 하죠. 임플란트라고. 근데 임플란트가 뭐 치아만큼 아주 편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품일 뿐이지. 그러니까 대체품으로 가기 전에 본인 치아 최대한 관리해가지고 평생 동안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뽑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크라운을 씌우거나 뭐 이런 거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과에서 할 역할이고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환자분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할 게 없는 거. 너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관리하셨는데요. 박수.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기억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그렇지만 100점 맞는 사람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자 봤는데 그분이 스케일링 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검진하러 왔는데 충치도 없고 퍼펙트하게 양치를 해가지고 스케일링 할 것도 없어. 환자는 스케일링 한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해요? 보통의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치석을 제거해야지 될 정도로 양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6개월에 한 번 해도 부족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3년에 한 번 해도 널널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차가 편차가 심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치과 가가지고 체크를 하자 얘기를 하는 거죠. 20대 때랑 40대 때랑 60대 때랑 장내 세균도 다르고 입안 세균층도 달라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당연하죠. 20대 때가 훨씬 더 건강할 거고 더 좋을 거예요. 40대, 60대 더 노화가 되는 거고 더 안 좋아져요. 그게 또 나빠졌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잘해야지 그때랑 비슷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20대 때 5분 닦아야 되나 괜찮았어. 40대 되면 10분 닦아야 되는 거고 60대 되면 15분, 20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통 하던 대로 오히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했지 더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좋았는데 40대 때 이 몸이 안 좋아지고 60대 때 이도 뽑고 망가지고 한 이유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보면 이런 거예요. 플라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이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플라치를 하셨는데 나중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치아가 소중했었어. 정말 열심히 관리하세요. 거의 밥 먹고 나서 10분, 20분씩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렇게 닦으면 잇몸이 서방풀수록 깨끗해요. 아쉬운 건 그런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20대 때부터 좀 관리 잘했으면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당장 귀찮은 거야. 운동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알잖아요. 10분, 15분이라도 운동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뭐 사망률 낮추고 이런 거 아는데 20대 때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누적이 되면 한 40대부터 그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배웠으니까 그게 고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치과에 가가지고 아 이거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 아 그러면 이제 나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오래 가냐?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과에 6개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뭔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잘못됐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면 심각하게 망가지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없어요. 칫솔질을 할 때 원장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신 팔려가지고 닦다 보면 내가 닦았나 안 닦았나? 그냥 습관처럼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외부 자극 다 치우고 핸드폰도 화장실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칫솔만 딱 들고 치약 묻혀가지고 하나씩 잡생각하면 안 돼요. 뭐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일 닦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꼼꼼하게 닦아야 되는 거고 또 무슨 생각 들어가지고 깜빡했어.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닦았지? 다시 돌아가서 닦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 세요. 1개 닦았고 2개 닦았고 3개 닦았고 4개 닦았고 5개 닦았고 위에 14개예요. 14번까지 닦아야 돼요. 카운트 해야 돼. 자, 몇 번까지 했대? 5번까지 했나? 근데 왜 여기 닦고 있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6번 닦으세요. 7번 닦고. 아래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14번까지 하나씩 바깥쪽, 위쪽, 안쪽 닦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닦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기 닦고 있을까요? 거울 보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여기 닦았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 다 그래요. 닦았대. 안 닦았는데요? 닦았는데요? 환자분은 거기 닦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거기 닦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가 이런 거 있죠. 0점 조정 아니면 뭐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뭐 쓸 때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 닦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닦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라는 거 0점을 조정을 해서 시각 정보로 내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감으로 닦으면 되죠. 근데 계속 감으로만 닦으면 또 바뀌어. 그럼 0점 조정 다시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제 꿀팁이라면 꿀팁이에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여러분 0점 조정하세요. 양치할 때는 0점 조정 양치질 뷰티풀 아치 치트헤어 이장욱이었습니다.